시험나장 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저점에서 멀어졌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요게 이렇게 저점이 끝난다라는 게 일반적인 저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 어떤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이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세계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시장도 거기에 호응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는 적정한 금리 수준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입니다. 요거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2%라는 것은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예, 그 수준이고, 그리고 가계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이고, 아니, 집을 비싸게 살고 대출 왕창 내서 집 산 사람들을 왜 구제해줘야 되느냐? 예, 당연히 뭐 그건 구제의 목적은 아니고, 아파트 가격은 이 주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모든 게 똑같습니다. 예, 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내리면 나머지 뭐 총 주식 수가 100만 주라 그러면 99만 9,999주도 같이 내린 걸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층수도 다르고 뭐 방향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약간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변동을 얘기할 때는 그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가 뭐 한 40% 50% 올랐는데 근데 아파트 값 상승률이 0.29%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뭐 이게 왜냐면 이제 그냥 오른 것만 계산을 합니다. 주식처럼 같은 걸로 보지 않고 다 다르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변동만으로도 사실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주식에 비해서는 거래가 훨씬 안 됩니다. 가계 부채 문제, 금리를 인상해서 도저히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3-4명만 나와도 같은 아파트에 가격이 폭락해 버립니다. 매수자가 증시나 이런 것처럼 대기자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류가 각각 달라가지고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지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가 나온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통하지 않을 수준으로 이미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20%가 금융자산이고 근데 그럼 80%가 부동산인데 요게 망하게 놔둔다. 그냥 가계 경제가 박살나고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이 세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오지 않게 어떻게든 막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게 겉으로는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그 집값 안정이란 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거나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정도의 상승이지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하는 부분이 많아야 한두 번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든 중국을 따라가든 이제 뭐 정책에서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적어도 한국 증시는 경기하고 이반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다소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요 반등의 어떤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실은 끼워 맞추는 겁니다. 누가 사서 올라간 거고 누가 팔아서 내려간 건데 그러면 누가 왜 샀느냐로 보면 아 이런 부분이구나. 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가 사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예, 코스닥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저점도 가볍게 깼고
그리고 반등폭도 더 강하니까 뭔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여기서 더 내리면 끝이니까 열심히 방어를 하고, 중소형주들은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합니다. 이 물가 상승에서 지금 상태가 주식 투자를 고민할 때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위험성을 생각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또 뭐 반가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현금 절반 갖고 나머지는 주식을 절반 갖고 있어야지. 뭐 요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이 제일 어렵고, 그 선택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게 귀찮은 분들은 이제 남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한테 뭐 의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이제 의지를 한다는 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는 거. 물론 다른 사람 의견이 어떤지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오를 것 같나요? 내릴 것 같나요? 이건 질문에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거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몰라요,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오릅니다. 갖고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결국 그 사기꾼에 의지하게 되고, 사기꾼한테 의지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해치, 외국인 매도가 없고, 그 주식을 사서 현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사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겠다. 좋은 전략인데, 그러면 내릴 만큼 내린 종목들, 시가총액 400억 뭐 이런 종목들은 내려봤자 뭐 지가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가주의 투자 매력이 높아져 있다. 물론 그 저가주는 실체를 갖고 있는 저가주를 얘기합니다. 공장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회사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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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S에너지 40% 조금 많긴 한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인데, 물론 뭐 설사 한번 나와야 이게 이제 뭐 분위기가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과거에는 30%대였습니다. GDP가 한 30%, 그리고 미국 증시가 30%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이게 한 24%까지인가 내려갔고, 요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비정상입니다. 그 10년간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역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지만, 사실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주식은 앞으로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더 빠지게 될 겁니다. 뭐 내려가다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시 가고,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주도권도 중국이 계속 그걸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나머지 국가들도 다 따라 올리는데,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해버립니다. 각국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뭐 미국 따라서 상황도 안 되는 애들 뱁새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 미국 1극에서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런 부분, 이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비록 전쟁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러시아의 저력을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전쟁은 정말
목표와 동떨어진 결과라서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곡물 수출도 1위 국가고 예. 러시아가 석유 공급 안 하니까 난리가 나고 가스 공급 안 하니까 유럽이 벌벌 떨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어떤 입지를 확인을 했고 중국도 미국이 금리 올리든 말든 우린 금리 인하한다. 뭐 그래도 우린 상관없어. 니네처럼 벌벌벌 뜨는 국가들이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결국은 24% 이렇게 맞춰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미리 내려 있으니까 덜 오르고 또 미리 내렸으니까 여기서 뭐 더 내려봤자 어느 시점에서는 차별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버틴다. 이거 맞는 말씀이지만 오른 게 없으니까 버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시장이 망하면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느냐? 예, 전혀 없습니다. 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제도권의 자금이 7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투자자들인데 7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97, 24, 90조? 예, 90조입니다. 90조를 말아먹는다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뭐 몇백 조씩 증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이 가상화폐가 없어지게 되면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이 다소 예, 개선이 될 거고 자산 시장도 유동성 부족의 어떤 충격을 일부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겁니다. 물론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다 죽지만 그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설 토토나 뭐 도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치 근거가 없는데 오직 시세 차익만 보고 덤비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루나 같은 어떤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인 지갑이 털리는 그러니까 개인 해킹에 대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안도 취약하고 그러면 가상화폐가 이 증권 거래 수준으로 그 보안성을 강화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못 버틸 겁니다. 제도권 증권처럼 거래세를 부과한다? 가상화폐 거래하다가 그냥 다 말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아예 없어질 건데 지금은 아무런 제재도 없으니까 예, 저 시장이 크는 거고 이제는 제재가 가해질 시점이니까 죽는 거고 지금까지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으니까 내버려 뒀다가 지금 이제 유동성 축소 상황에서 저거부터 죽여야 또 충격을 줄이니까 예, 그래서 코인 시장은 망할 거라고 보지만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닛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몇 가지 이제 거를 게 생기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 한국인은 한국인을 도와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니까 한국인이 한국인을 도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도는 싫은데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딱 두 가지. 뭐 제 경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진짜 별로더라. 청년. 청년 어쩌고 이름 들어가는 뭐 가게라든지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건 진짜 형편없더라. 예, 경험적으로.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분노하라고 부추기면 거의 대부분 그 이득은 그 부추기는 사람한테 돌아가더라. 분노하라 그러면 뺨을 쳐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험적인 거고 그, 그 외에 이제 또 경험적인 게 있다면 요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데 이 최선을 다하니까 을로 보더라. 뭐 예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태양광 지붕 임대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을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업체들하고 주고받아 가지고 이 협상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에서 제가 이거를 280으로 깎는다. 20만 원 깎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깎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을 아니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버릇이 된 건지 아니면 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협상을 통해서 여기서 더 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생기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뭔가 먹는 게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먹는 게 있으면 조금 뭐 해달라 그러면 양보할 게 있습니다. 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양보해달라고 하면 제 손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투자하시려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건이 두 번 바뀌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반복될 때마다 저는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처음부터 저거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도 저는 차선 거리, 이 차간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노력하고 안 되는 게 항상 누가 여기 껴들어가지고 항상 이 차간 거리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유지를 하면 또 뭔가 들어와가지고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리고 여기서 뭐 우리 조건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건 뭐 예를 들어서 한 250 조건 제시해서 30만 원 올려줘야지 이렇게 하면 기회조차 없습니다. 250 제시를 하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발에 걸리니까. 그래서 기회를 얻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방법이 맞는데 중간에 제가 먹는 게 있을 거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려달라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끌면 쟤들이 급하겠지. 저는 안 하면 그만입니다. 편하니까. 근데 제 스스로 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둔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니까 안 되지만 뭐 이런 다른 문제로 일을 그만둔다 그러면 저는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오히려 좋습니다. 저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약속을 잡고 약속을 취소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결례겠죠. 저는 이 시간 어차피 비워놨으니까 조금 다른 일을 하면서 이 빡빡한 일정에 조금 여유를 줄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약속 취소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것처럼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 더 뭘 해달라. 그럼 뭐 중간에서 이제 제가 먹는 게 있다면 그걸 좀 줄이고 해주면 되는데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판 깨지는 거. 예. 다만 이 판이라는 건 정상적인 어떤 제안을 했을 때는 기회조차 없는데 최선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하니까 기회는 생기더라. 근데 이걸 이제 순수하게 받는 경우가 없더라. 에이, 그래도 네가 뭐 남겨 먹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니들이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 이런 거. 예. 그런데 조건이 계속 바뀌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조건이 바뀌어서 좋은 조건이지만 기분이 아닌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기분으로 살아가는데 감정이 나쁘면 뭐 아무리 이득되는 일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좋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기분, 감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저도 뭐 전형적인 한국인이니까 그런 감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조건이 바뀐다는 건 이 감성을 건드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예, 아무튼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종목이 S에너지인데 제가 태양광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S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단기간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예, 최대주주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작년에 적자가 났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근데 적자가 나도 뭐 자산은 늘어납니다. 시장에서 자본 조달해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는 회사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한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어쨌든 주가를 유지를 해야 뭘 할 것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너무 빠졌다 그러면 반등도 하고, 예,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조금 역동적인 흐름이 나올 건데, 계속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가는 우하향일 것이다. 이 사이에 한 번씩 역동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큰 틀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수가 이제 한 절반 정도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늘어난 만큼 적자를 상쇄를 했고, 그래서 주식 팔아서 예, 연명하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고, 별도 기준으로는 2년 적자니까 뭐 특별히 다른 걱정을 할 부분은 없고, 자산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순자산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시가총액은 이거보다 낮고 하니까 이게 본업만 좋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떤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로.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사업인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산업 자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발전의 원가라고 한다면 어 패널 설치해 가지고 뭐 어떤 임대료 내는 거 없이 그냥 정부가 이제 정부 보유의 국가 보유 땅에다가 만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원가가 전기 요금으로 따졌을 때 100원을 150원을 잡으면 한 2천만 원 수익이니까, 그럼 반으로 하면 1,000만 원 수익해도 어쨌든 이자하고 이게 다 상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 75원 정도로 봐야 됩니다. 킬로와트당. 그리고 소비지 근처에 있으면 송전 손실도 없으니까. 킬로와트당 75원이면 이제 그 LNG 발전이 200원 정도 하니까 그 하나의 산업으로서 어떤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유가가 계속 이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없이 산업으로서 안착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엔 또 피 터지는 경쟁이 있겠지만, 예, 정부 지원으로 이 기초가 닦여지는 이런 산업들은 처음에는 경쟁의 토양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 관계가. 그래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을 할 수 있고, 요 SNG 같은 경우는 모듈 제조하고, 예, 또 태양광 설치도 하고 발전 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듈 같은 경우는 중국산하고 비교하면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인건비가 밀리고 이렇기 때문에 예, 다소 이제 경쟁력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진 않고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 회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2년 보고 접근하시는 거 충분히 이제 확률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예, 다만 비중이 너무 많다. 예, 단가가 5,000원이고 40%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원금 찾았을 때는 적어도 30% 이내로 줄이시는 게 나중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접근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유니슨이 예전에 10년 전에 중국에서 풍력 4조 원 수주했다고 거짓말을 한 기업인데 계속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시려면 단가가 필요한데, 일단 단가를 모르니까 물타기는 제가 언제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걸로 봤을 때 뭐 주가 움직이는 것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 법칙이고 자연 상태는 같다고 보면, 이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로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점, 물을 타시려면 한 1,000원 이하로 가야 물타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슨이 지금 보시면 계속 그동안 이
유니슨이라는 회사는 뻥도 치고 주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풍력 시스템 개발하고 본업은 물론 주식에서 끌어온 돈의 일부가 본업에 들어가면서 괜찮았지만 지금도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4조 원짜리 수주했다고 거짓말해서 재미 본 거 그걸 목도하고 그때 상태 유니슨을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비교하면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만 올라 있습니다. 주식수 늘어나고. 이 회사가 보면 저기 사천에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사는 데랑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 풍력 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을 때 그 공장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빈터만 있는 거예요. 주소지가. 야, 이거 진짜 사업하는 회사 맞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주요 지지선을 다 깼으니까 물을 타려면 이제 1,000원 이하로 가셔야 되고 갔을 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딱히 물타기를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장기 전망도 딱히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뭐 비중이 적을 때 그냥 없다 생각하고 다른 데 던져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괜찮은 종목을 찾아서 그걸로 이제 손실을 만회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중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제가 열심히 까고 있는데 이제 이 주식을 보유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거슬릴 수 있지만 제가 까는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대중 심리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이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쁘다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내려가면 제 주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실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 내 말 맞잖아 이렇게 우쭐하게 됩니다. 그럼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빨리 버려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공모가 하회하면 정말 피바다입니다. 앞으로 4월, 7월에 보호회수 풀리는 물량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될 거냐. 앞으로 영영 30만 원에서 유지만 돼도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거 나쁘다 얘기했을 때 힘이 실리는 시점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제가 이때 열심히 까고 있었을 겁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심하게 못 갑니다. 제가 까는 건 멈출 때까지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올라가는 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물량이 쏟아질 건데 이게 오르겠어?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요 물량을 쏟아낼 쪽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이다. 그럼 이걸 다 때려도 시장에서 소화를 하려면 하한가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45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13만 5천 원이 빠져도 하한가 가서 그래도 31만 5천 원이라서 익절은 할 수 있다. 그럼 주가를 한 45만 원까지 올렸다가 7월에 보호 하격 풀리는 거 쏟아진다. 그래도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쏟아지는 날 그날은. 그래서 이게 주가 관리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하기 쉽고 상장된 주식 많지 않고 아직 보호로 묶여 있는 주식도 많으니까. 그래서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기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그 바이든이 방문을 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뭐 미국 대통령 오는 경우도 있고 미국 대통령 기업인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정상 간의 회담도 있고 흔한 일이라서 그 자체의 어떤 의미를 보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방한을 해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전략 산업화됐다. 지금 방산업 관련된 종목들 보면 다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이게 일반 산업에서 전략 산업으로 격상이 되면 앞으로 경쟁이란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만들려고 하면 저거 안보에 위협되니까 그 장비 수출하지 마. 이렇게 하면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방한해서 삼성전자를 방문한 건 이거 반도체가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 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실적만 유지를 하더라도 일반 산업에서 전략 산업으로 격상된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다소 좋아지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아지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평단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이 7만 원 부근에서 한동안 이제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 최악을 좀 벗어나는 과정일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7월 말까지 주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전략 산업화에 따른 어떤 재평가, 이런 부분들 시가총액 1, 2, 3위가 괜찮네. 그래서 해외 증시가 박살나도 어느 정도 지수가 유지가 되고, 지수가 유지가 되니까 중소형주들도 잘 버티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상대적 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유동성은 매력이 없어서 빠지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넘어올 건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니 많이 이런 긴장이 조성이 되면 삼성전자의 어떤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파운드리에서 어마어마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이 주가에 녹아갈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저점이 나왔다. 네,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받아야 되니까 당장은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기간 조정 완료 후에 8월에 눌림목 한번 주고 그 이후로는 뭐 경기 여건이나 금리 동향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환율이나. 그게 어떤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모색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것도 이제 바이든 방한하고 맞물리는데, 바이든이 오는 날 삼성전자 반도체를 방문하고 가는 날 현대차를 방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삼성은 반도체고 이건 전기차입니다.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 전략 산업, 미래 산업을 하나씩 이제 챙기고 가는 건데, 그 바이든이 이렇게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미국에 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답도 하고, 그리고 그 전기차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서 예상되는 전기차 수요 증가가 이렇다면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하지만 이 가격이 오른 부분도 이 배터리를 인산철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 전환이 쉽지 않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바꾸면 됩니다. 그냥 중국에서 사서 아니면 한국 업체들한테 우리 전용으로 이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게 테슬라처럼 원통형을 쓰는, 그러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업체하고 비교를 해서는 현대차가 조금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는 예상만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전기차로 전환한 거에 대한 평가를 본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현대차가 좀 전환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전문 경영인 체제고, 이 오너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전환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지금 현대차가 가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환율도 좋아지고 지금 전반적인 환경은 좋아졌기 때문에 그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시장이 안정이 되고 저점이 나온다는 전제로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기차로 잘 나간다면 당연히 여기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관심을 받을 건데 뭐 그중에서 영신금속도 있으니까. 영신금속은 뭐 그 현대차의 새로운 그 전기차 플랫폼에 100% 납품을 합니다. 사실 뭐 다른 전기차 업체들 깝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속 있는 네, 그런 관련주인데 뭐 이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 예, 카카오는 저점을 다시 깨고 이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상승이 크면 이 하락도 깊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 1파, 2파, 3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락 1파, 뭐 2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락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항상 상승의 끝은 이런 오버슈팅이었고 이때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의 끝도 이런 예, 급락입니다. 폭락. 뭐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만 제가 그리다 보니까 손이 삐끗해서 이랬지만 어쨌든 이 남은 건 이제 폭락이고 저 여기서 잘 버틴다 해도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칠 거고 그 끝은 와,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이걸 극복하려면 한참의 행보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잠깐 이 반등이 나왔다고 이제 카카오가 싸진 거 아니냐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가치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많이 내렸다고 들어가는 것은 항상 자산이 있고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이 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한정이 돼야 된다. 요즘 같은 시장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